에서 다뤄봅니다. 손발톱 무좀이 야. 혈관병의 신호다. 말초 혈관 질환 위험이 20%나 쑥.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무좀이 말초 혈관 질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깜짝 놀랐네요. 네, 손발톱 무좀이 말초 혈관 질환이나 하지 정맥류를 일으킨다기보다는요. 말초 혈관 질환이 있으면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곰팡이 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발톱 무좀이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초 혈관 질환이 있다 보면 발톱이 살아보겠다고 오히려 얇아지거나 과도하게 두꺼워져서 잘 부서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나에게 손발톱 무좀이 갑자기 생긴다 하면 혹시 나에게 말초 혈관 장애가 있지 않은가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말초 혈관이 막히면 무좀이 생긴다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원래 말초 질환, 혈관 질환이라는 게 그 피가 잘 돌지 않아가지고 뭐 발이 좀 차가워지고 발이 저리고 뭐 이런 증상 아닌가요? 네, 실제로 말초혈관 질환, 즉 다리로 해서 발로 가는 동맥이 아주 긴데요. 그 혈관이 이제 좁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동영상 보시면 걸을 때 다리가 아파지는 게 주로 대표적인 증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간헐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다리로 가는 긴 혈관 안에 기름 찌꺼기, 그다음에 염증 세포 저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결국엔 좁아지게 되는데 진행하다 보면 앞에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손발톱 무좀이 잘 낫지 않게 되고 손톱을 깎다가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가 낫지도 않게 되고요. 또 신경 감각이 좀 둔해지기도 하고 심하게 되면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면 저희가 발톱 무좀 있는지 가끔 이렇게 양말 벗고 발을 씻으실 때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서 양쪽을 비교해서 색깔이 핑크색인지 발톱이 문제가 없는지 또는 털이 양쪽에 차이가 없는지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말초혈관 질환의 초기에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야, 아니 이걸 보니까 부모님의 진짜 머리, 어깨, 무릎, 발끝까지 좀 잘 살펴야겠다는 맞네.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나이 드니까 이렇게 좀 손발톱이 잘 부서진다라고 맞아, 말씀을 갈라지는 하시던데 거예요. 혹시 그것도 무좀 증상일까요? 네,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초기에는 손발톱 무좀이 생기면 끝이 좀 희미하게 이렇게 색깔이 변색이 되다가요. 점점 두꺼워지면서 누렇게 변해요. 좀 더 심해지면 갈색이나 회색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이런. 손톱 표면, 발톱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게 되기도 하고 두꺼워지고요. 잘 부서져서 끝이 갈라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또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그 상처의 사이사이에 상처로 염증이 많이 생기고요. 과도하게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톱이 파고들어서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염증이 생기면 냄새도 많이 나고 되게 아파서 걷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발톱이 예쁘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니까 사이가 뜨게 되죠. 그러면 그 사이로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손발톱 무좀이라 그러면 손에도 생길 수 있고 발에도 생길 수 있는데 손은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네. 잘 발견하는데 발은 자기가 자세히 보지 못하면 발견을 못해서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늘 지금 양말 벗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무좀 치료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무좀을 아주 박멸해야 되기 때문에 무좀 약도 굉장히 독하고 독하기 때문에 다른 약과 먹지 못한다 뭐 이런 소문도 들은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주의점이 많더라고요. 네, 그럼 치료법 좀 알려주세요. 네, 무좀 치료는 장기전입니다. 실은 피부과 약은 독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맞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좀약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데요. 무좀약은 이제 주로 먹는 약하고 바르는 약이 있는데 먹는 약은 간으로 대사되기도 하고 신장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이 약이 좀 독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일부 약들, 저희가 고지혈장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 계열의 약들은 이거랑 같이 복용했을 때 약의 농도가 올라가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처방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내가 신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다. 그렇다고 무좀 치료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좀 치료를 포기하시지 말고 바르는 약도 잘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바르는 약은 가끔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전 테스트를 해주시는 거고요. 무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한 번 약을 드시면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바르는 약은 최소한 1년 이상을 꾸준히 발라주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식초에 발 담그기, 아, 식초에게 그런 발 분도 있어. 담그기. 왠지 옛날에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뭐 어떤 네. 설사약게 으깨가지고 네. 넣어가지고 네. 옛날에 요즘은 어른들이 뭐 모르고 네. 하셨었어요. 제약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좋은 약으로 충분히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초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 있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만 치료하면 안 되죠. 내가 치료 안 하면 가족한테 옮길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무좀 있으셨는데 예. 발수건을 모르고 수건거리에 걸어놓으신 거예요. 아유. 그거를 저희 어떡해, 엄마가 어떡해. 세수하고 얼굴을 닦으셨는데 어머, 그걸 얼굴에 무좀이 생겨가지고 그럴 치료를 수가 받았던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감염 정말 조심해야 하고 맞아. 또 한 가지 저는 놀란 게 이제 무좀 있은 사람들이 아유, 관리 좀 잘하지 뭐 이렇게 청결하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말초혈관 질환 때문에도 무좀이 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발톱 무좀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치료를 잘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유난히 오래 가거나 유난히 병이 심한 경우는 발톱 무좀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대로 양말 벗고 발 씻을 때 발의 모양, 발톱 모양 등등등을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이 큰 재앙을 막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매일 밤마다 이제 목욕제기 하면서 발도 좀 깨끗하게 바라봐라 내봐라 오늘도 고생이 많았구나 하는 발을 사랑을, 바라봐야 하는군요. 예, 바라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핫뉴스 브리핑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요요가 콩팥을 망가뜨린다. 사구체 여과율 40%까지 저하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뭐 다이어트 실패 원인이 뭐 요요인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예, 그 원인 좀 잘 짚어볼까요? 네, 살을 빼는 거 힘들지만 유지하는 거는 더 힘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감량됐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또는 원래 상태보다 더 살이 찌게 되는 현상을 요요라고 하는데요. 장난감 요요가 이렇게 던지면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체중 감량 중에 요요가 생기냐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체중 감량 중에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근육이 빠지니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소모되는 칼로리가 줄어드니 조금만 내가 더 먹으면 금세 살이 찌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몸의 항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몸은요 변화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뭔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는데 내가 살이 빠지고 난 다음에도 이 몸을 내 몸으로 인식하지 않고 통통했을 때를 내 몸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식욕을 올리고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내 몸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니까 인체가 이 변화를 좀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살을 빼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뭐 이게 뚝심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이거 칭찬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거. 아, 글쎄요. 근데 뭐 요요까진 그렇다 쳐요. 그런데 왜 요. 콩팥까지 망가뜨리는 걸까요? 요요가 요. 좋다. 네, 알려주세요. 네. 예. 좋아요. 자, 살이 빠지고 있을 때는요, 내 심혈관과 콩팥이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근데 찔 때는요, 다시 그 일이 늘어나면서 부하가 생겨서 콩팥에 무리를 주죠. 그리고 살이 빠지고 있을 때는 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살이 찔 때는 다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정도가 살이 빠질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대사질환의 위험이 증가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살이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잃는 거는 근육이고 찌는 건 살이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지방들이 많아집니다. 이 지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을 계속 만들도록 염증 인자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콩팥에 섬유화가 와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 요즘에 이제 봄 향기가 물씬 이제 딱 오고 있어요. 봄 향기가 싹 스멀스멀 밀려오고 있는데 이맘때 이제 옷이 얇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요요 없이 살 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박현아 교수님. 네, 지금 살 빼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근육량을 유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꼭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살 빼겠다고 2시간 동안 걷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근력 운동을 전신 근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내가 평상시 먹고 있는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120이나 130 정도는 반드시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성이 요요가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방법은요. 천천히 빼고 내가 일상에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빼는 방법입니다. 요란하고 내 몸에 무리할 정도로 살을 빼게 되면은 내 항상성이 깨지기 때문에 내 몸은 열심히 식욕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너무 힘이 빠지니까 운동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살을 뺄 때는 내가 다이어트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내 일상의 변화를 너무 많이 주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중을 빼는 속도도 내
몸이 내가 살 빠지고 있는 거를 모를 정도로 매우 천천히 빼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체중을 딱 재보면은 체중이 한 2, 3kg 빠져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모르는데. 근데 대부분 내가 딴 일하고 있어서 집중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살을 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